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후련해서 어디 대나무 숲이라도 가서 소리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다가 시어머니랑 대판했는데 오히려 기분은 상쾌하네요. 가슴 한켠에 채에서 내려가지 않던 체증이 다 가시는 느낌입니다. 남편과 저는 32살 동갑이고 같은 학교 같은 과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서로 간 첫 연애였고 죽고 못 사는 사이였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연애하다가 취업해서 몇 년간 돈 모아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 돈 좀 불리겠다고 회사 주식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결혼 자금 대부분을 손해봤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결혼을 부를 수도 없고 제가 모은 돈으로 어찌어찌 결혼해서 살고 있고 지금은 맞벌이 중이에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폭언이나 듣고 있고 책 잡힐 일은 없다는 거죠. 시댁에서 결혼 전부터 저를 안 좋게 봤어요.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는 시어머님이 딸이 없는데 며느리가 애교가 없어 보인다 하셨고 결혼 전 추석 때 남편에게 고향 내려가기 전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언니도 예비 신랑을 데려오고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올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 남편 선에서 시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제가 그때 남편 성격 효자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조르기로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거나 부모님에게 잘 말해서 인사 오는 쪽으로 하라고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대뜸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명절날 바쁜데 자기 아들이 꼭 들렸다가 와야 되냐고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직접 안 되겠다, 못 가겠다 말하면 될 일을 부모님한테 일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카톡으로 싸웠어요. 왜 엄마한테 숙이냐고 했는데 그걸 어머님이 보셨고 그때부터 결혼 초기에 그때 일을 꺼내시면서 저를 더 안 좋게 보셨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말들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께 반박하기도 했었어요. 결혼 전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하면서요. 그러다가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제 네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님하고 살 거 아니고 남편이랑 살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종종 고부 갈등 때문에 결혼 후에 남편이랑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 우리는 어머님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고요. 결혼 4년 차인데 지금은 돌진한 아기도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기 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양가 부모님 집 거리가 차로 와도 5시간이에요. 집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친정에서는 별말 없었는데 시댁에서 많이 섭섭하다고 하시면서 그 일로도 남편과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돌 때 올라와서 며칠 있다 가고 싶다고도 했는데 저는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반대했고요. 별일이에요. 어쨌든 그때 못 올라오셔서 이번 5월 연휴 때 저희가 양갓집 인사 다녀오면서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올라온 게 큰 문제였어요. 어머님이 제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집에 올라와 짐가방 정리를 하면서 빨아 입으려고 빨래통에 넣어놨어요. 어머님이 빨래통에 있는 옷을 들고 나오시면서 이거 안 입으려면 다시 가져갈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너무 당황해서 네? 빨아 입으려고 넣어둔 건데요? 했더니 이거 내가 처음 다 빨아서 만들어 다려서 준 건데 왜 빨아 입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새 옷도 사서 다 빨아 입고 남의 집에서 가져온 옷 다 빨아 입는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제가 집집마다 쓰는 세제가 달라서 향도 다르잖아요 하고 변명 핑계처럼 둘러댔습니다. 옷에 어머님 집 냄새가 배어 있고 평소 어머니 위생관념이 저랑 안 맞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밥솥 뚜껑을 못 닦아놔서 지저분한 걸 지적하시더니 어머님이 집에 도착해서 처음에 바닥 닦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바로 못 닦게 했어요. 이걸 내가 사진 찍어서 우리 며느리 이렇다고 보낼 거다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가 당신 눈에 안 맞으면 어휴 살림 정말 못한다. 동네 이거 보여주면 다들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하겠어. 넌 정말 살림 못하는구나. 며느리는 살림 미천인데 어디다 쓸데도 없네. 하다못해 욕실 수건 개어서 넣어놓는 것도 어머니와 스타일이 다르니 트집을 잡으십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치약 칫솔 비누 관리도 못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계속 대꾸 안 하고 있었어요.
연속으로 친정에서 교육도 안 해서 보냈다. 기본적으로 살림은 가르쳐서 보내야지. 딸내미를 뭘 믿고 시집을 보낸 거냐. 지금이라도 좀 배우라고 오라느니 너희 엄마가 살림을 못하니 배운 게 없다는 둥 잔소리 끝은 항상 저희 친정엄마까지 물고 들어가고 온 집안을 휘저으면서 한 바퀴 돌면서 지적질을 해야 끝이 납니다. 살림도 이러시는데 아이 육아는 말도 마세요. 옛날의 육아 방식이랑 지금의 육아 방식은 엄청나게 다른데도 나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요즘 애들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라는 둥 이렇게 키워서 어찌 하겠냐는 둥 나는 애를 너무 케어를 잘해서 남편 명문대를 보내는데 어쩌고 아직 어린아이 교육까지 간섭을 하십니다. 저 같은 대학 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몇 년 동안 뭘 보고 연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제 앞에서 우리 아들이 참 보는 눈이 낮아. 특히 여자 보는 눈이 어쩜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던 부엌 일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 남편 출근할 때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지나친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밤 저한테 위로 한마디 없이 누워서 자더라고요. 지 엄마가 저런 막말을 며느리인 내 앞에서 하는데도 한 마리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신랑놈이 더 열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계신데 아침에 남편 인사 없이 보낸 건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날 오전에 아이 재워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기분 나쁘지만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마주 앉으시더니 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너희 어머님이 딸 보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더라. 나는 너가 혼수도 뭐 했는지 명세서 없어서 모르겠다. 시댁에서 경제적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예단했고 예물인 커플링 반반씩 보내고 목걸이 하나 선물 받고 함 올 때 쌍가락지 하나 주셨어요. 저는 예단 2천만 원 가까이 하고 신혼 전셋집에 혼수 다 했고 새 차 한 대도 뽑아서 남편이랑 공동 명의했어요. 제가 원래 예식장 안에 있는 웨딩샵에서 드레스 메이크업을 하려다가 타지역 가서 준비하고 오는 걸로 바꿨는데 어머님은 일찍 일어나 타지에서 혼주 메이크업 하는 거 힘들다고 집에서 혼자 준비해 오셨는데 그거 서운하다고 두고두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그 혼주 메이크업 금액만큼 어머니께 드렸고요. 이런저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대답 거의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더니 점심쯤부터 친구분이나 친척분이랑 계속 통화하시면서 방안도 아니고 거실에서 저 들으라는 듯이 계속 제 흉과 부모님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다 싶었지만 저도 어머니 말씀 못 들은 척 하다가 대꾸 안 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참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통화로 어머니가 어떻고 친정부모가 어떻고 하시더라고요. 녹음 못 해놓은 게 한이에요. 제가 이튿날까지 참다가 오후에 남편한테 카톡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친정 데려다 달라고요. 장거리에다가 아기도 있어서 혼자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요. 남편 좀 괘씸해서 고생시키고 싶기도 했고요. 남편한테 상황을 얘기했더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겠대요. 남편 퇴근하고 어머니 계시는 방에 들어가서 통화로 장인 장모님 얘기했어요? 이 한마디 했는데 어머니 바로 문 열고 저한테 소리치고 나오셨습니다. 신랑한테 고자질 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녁 준비한다고 애 안고 주방에서 있는데 싱크대에 물막이 안쪽에 곰팡이 좀 보라고 던지고 밥솥 안에 때 보라면서 소리치시고 그때부터 저도 계속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어머니 말에 말대답하면서 소리치고 싸웠어요. 어머니 전화하시면서 저 집 안 치워놓고 산다.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 다 했으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집 안 치워놓은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래요. 제 상식선에서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잔소리가 하고 싶으면 저를 계속 혼내시면 되지 유치하게 한 집에 계속 같이 있는데 들으라는 듯이 남한테 전화해서 제 부모님 흉을 본 게 정말 어른의 행동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하고 소리치니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게 왜 흉보는 거냐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는 폰을 위협적으로 드셨고요.
여지껏 살면서 손찌검 당한 적이 없었는데 절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어머님한테 당한 서름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때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때리려면 때리세요. 하니 네가 매를 부른다고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친정에서 어른한테 이렇게 악을 쓰고 대들라고 가르쳤냐? 하고 또 친정을 걸고 넘어가길래 가만히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저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니, 사사건건 저 친정 걸고 넘어지시는데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결혼 반대하시지 지금 와서 왜 이러세요? 하니 네가 워낙 못 배워서 내가 이러지 하시길래 저 배울 만큼 배웠고 학교 공부도 남편과 같은 학교 나왔고 직장에서 연봉도 남편보다 더 많이 받는다. 여자가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려면 어머니는 파출부를 며느리로 들이시지 왜 저랑 결혼 허락하셨냐. 그렇게 잘난 아들 결혼하는데 왜 한 푼도 안 보태주셨냐. 저는 어머니한테 죄인처럼 이렇게 할 이유 없다. 자꾸 다른 집 며느리들이랑 비교하시면서 살림 가지고 이럴 거면 제가 물러날 테니 살림 잘하는 며느리 새로 보시라고 뭐 대충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데 남편이란 놈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서 있기만 하더군요. 자기 엄마 하는 집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 저도 필요 없다. 이제 버려야겠다.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아들 달라고 줄을 섰다. 선자리가 얼마나 많았는데 너 같은 거랑 결혼했어. 그러니 내가 성에 차겠냐고. 넌 평생을 해도 내 맘엔 안 든다. 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도 대들었습니다. 어느 얼빠진 집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집에 시집을 온답니까? 누가 신혼집 구할 능력도 안 되는 집에 딸 주겠냐고. 지금이라도 새 장가 가보라고. 제가 해온 새 차 다 가지고 갈 테니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새 며느리랑 사시라고 하고 결국 제가 아이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은 절대 자기가 짐 싸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니 제가 나왔죠. 일단 친구 집으로 왔는데 내일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이혼 수속 밟을 겁니다. 그동안의 수모도 모자라서 계속되는 정신적 학대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남편의 전화 카톡이 빗발쳐서 한마디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이 나쁜 놈아? 이제 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라고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 참다가 이제야 하게 되네요. 저도 할 말 다 하고 나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속 끓이고 살았나 싶습니다. 4년 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어머니의 부당한 간섭과 폭언에 저도 제 할 말을 했더라면 지금의 상황과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착한 며느리 병이라는 게 있죠. 제가 그 병이 이제야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남이죠. 4년간의 어리석음으로 저는 이제 이혼을 택하지만 현명하신 여러분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 받으신다면 할 말 다 하시면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